얘들아, 하던 거 미안한데 잠깐만 중단하고 아까 하던 거 마저 좀 보고 31번 지문까지 좀 볼게요. 31번은 특히 학교에서 좀 강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 자, 이제 아까 뭔 얘기했냐면은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이었어. 그죠? 여기가 중심 소재라고 했고 요 부분이 주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자, 뭐라고 했어? 금융시장에 뭐 한다는 게 주제다?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게 주제다. 우리들 모두가 스무스하게끔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게 주제였어. 매끄럽게 만드는 거죠? 자, 뭘 매끄럽게 만드냐고요? 소비를 갖다가 매끄럽게 만드는 거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계속적 용법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is a fancy way. 뭐야? 화려한 방식인 거야. 그지? 뭐 하는 데의 화려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don't have to spend the income at the same time we earn it. 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화려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뭐를요? 인컴이라는 건 수입이야. 경제에서의. 그럼 그 수입을 동시에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범과 동시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화려한 방식이라는 거야. 뭐가? 사실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럼 뭐냐면은 is로 뒤로 연결되는 거 보니까 앞에 내용 전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is로 받았으니까 뒤에 is로 연결이 됐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었냐면은 소비를 갖다가 매끄럽게 만드는 거야. 즉, 요거 다시 의역하면요. 원활하게 하다 이렇게 좀 고쳐볼게요. 말 되죠? 매끄럽게 만드는 게 원활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소비하는 내용인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수입을 갖다가 동시에 우리가 그걸 벌자마자 써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얘기한다.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좀 인용을 했어요. 셰익스피어는 아마도 admonished us to be neither borrowers nor leaders 라고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고를 하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밑에 나와 있네요. 권고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과거의 인물이니까 이렇게 말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할 것을 갖다가 권고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우리 권고하다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advised 생각하면 쉽죠? 이거를 갖다가 똑같이 받은 거야. 고급 용어로. admonished라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겠지. advice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목적어랑 목보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목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가 되거나 이렇게 할게. 이거가 되거나 근데 neither A nor B니까 borrower도 lender도 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거지. 어려워요. 왜냐면 어려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잖아. 셰익스피어는 뭔가 문학의 대가인데 말을 갖다가 되게 비유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그치? 이 사람 얘기한 거 당연히 어렵겠죠. 비유니까요. 자, 뒤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자, 일단 바로하고 렌더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빌리는 사람, 그죠? 그리고 렌더는 빌려주는 사람 정도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것도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인즉 이 얘기인 건데 뭔 얘기인 거야? 우리들 대부분은 at some point 뭐야? 어느 지점에 와서는 뭐일지도 몰라? 둘 다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둘 다가 시사하는 거는 우리는 언제는 borrower였다가 동시에 lender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점에서 그 둘 다를 수행해낼 수 있어야 한다를 시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즉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은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지? 플러스 빌려주기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쵸? 이게 위에서 얘기했었던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금융시장의 역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활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농업의죠. agree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농업의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would have to eat our crops reasonably. 자, reasonably,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걷어들인 그런 수확의 작물들을 갖다가 먹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죠? 효율적으로 먹어야 되겠지. 그치? 낭비하지 말고. 맞죠? 낭비하지 말고. wastefully 하지 말고. 그죠? soon, 곧, after, 그 이후에 harvest나 아니면은 find some way to store them.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harvest 직후에 합리적으로 수확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거나 이렇게 가져야 되겠네. 발견을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몇 가지의 방법이죠. 합리적으로 작물을 소비한다라는 건 즉 어떤 걸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저장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농업사회의 예시가 등장했어. 예시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자 여기에서는 즉 뭔가 인컴이라고 하는 게 이퀄 작물이라고 봤어요. 맞죠? 비유적으로 일컬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작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해야 돼? 섭취 또는 소비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 왜 eat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은 consume으로도 쓰이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를 섭취를 하던가 아니면은 or save를 하던가. save equals store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뭔 소린지 이해되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일컬은 거야. 괜찮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뭐 한다 그랬어?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쵸? 좀 더 sophisticated, 정교한이라는 표현이죠. 정교한 방식의 매니징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매니징이 이제 운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확물에 대한 더 정교한 운영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인컴을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now 대시 시사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요거 because예요. because now that 합쳐가지고 알겠죠? 뭐 이거의 동의어로는 뭐 in that 정도 될 수 있어요. 둘 다 뭐뭐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since, as도 같은 의미의 접속사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벌지를 못했으니까 수입을 소모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지? As by borrowing for college or home 함으로써 borrowing 뭐예요? 빌려옴으로써가 되겠죠. 그죠? 이것처럼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됐네요. 여기 같은 경우 명사구로 끝나버렸으니까. 그지? 대학이나 아니면은 집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융통해서 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컴을 갖다가 소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컴 아까 얘기했어요. 수입이라고. 그죠? 괜찮지? 여기까지 넘어갈게. 아니면은 우리가 can earn income 할 수도 있죠. 지금 벌어들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나중에 소비할 수도 있고 그지? as by 뭐 하다시피 saving for retirement 은퇴 시기를 위해서 뭔가를 저축해둠과 마찬가지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금융시장의 자본주의에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쵸? 금융시장은 뭘 하게끔 만든다? 금융시장은 우리의 소비를 원활하게 만든다. 원활하게 만든다. 이게 금융시장의 역할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기하자면 셰익스피어 얘기까지 좀 흘러갈 필요가 있어, 우리가. 원활하게 함에 대해서 조금 더 비유적으로 일컬은 거죠. 그죠? 소득을 벌자마자 소비할 필요가 없죠. 그지? 필요가 없게 함인 거지.
그 얘기 밑에서도 했었어. 그죠? 맞아요? 셰익스피어는 권하지는 않겠지만 권하지 않을지 모른다. 왜 권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표현했는지 알죠? Neither A nor B잖아요. 그러면 빌리는 자도 빌려주는 자도 되어선 안 된다고 권할지도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권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뭐야? 우리들 대부분은 둘 다 하게 한다는 거지. 뭘로 인해서? 금융시장으로 인해서. 그죠? 자,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될까봐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돈 빌려와서 미리 끌어당겨 쓰는 거 얘기하는 거야.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이야. 글씨가 겹쳤는데. 이게 이런 대출이 일어나고 또는 저축을 해두고 이런 것들의 역할이 전부 다 금융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장에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돈 빌려다가. 그쵸? 아니면 뭐 우리가 번대로 써도 되는 거야. 근데 금융시장은 뭘 가능하게 만드냐면은 지금 당장에 안 쓰고 저축해 놓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금융시장 은행 같은 데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당장에 필요한 돈을 갖다 소비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역할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부터 농업사회 나오는 거예요. 농업사회의 예시. 그죠? 아주 간단하게 아까 뭐였었어요? crop은 우리의 income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우리는 이거를 consume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동시에 save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save는 아까 store로 대변됐던 거 기억나시죠? 요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금융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결론 내릴 수 있다? 그것들을 운용하는데, 그지? 운용하는데 보다 정교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방금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뭐 얘기했었어? 우리가 아직 벌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죠. 마치 학교나 아니면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돈 빌려다 쓰는 것처럼 대출처럼. 그쵸? 학자금 대출, 그리고 부동산 대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것처럼 빌려다 쓸 수 있거나 지금 그것을 유보를 시키고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저축이랑 마찬가지로. 은퇴를 위한 저축, 연금 이런 거, 그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의 역할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 금융 시장이 있다라는 거. 맞죠? Financial Market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마켓에 의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 소비할 수 있고. 그치? 아니면 나중을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그죠?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점은 이거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주제를 넣어놨어. 맞죠? 마지막 부분도 항상 주제라고 얘기했어요. earning incomes 하는 것은, 즉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has been divorced from spending i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 풀려면 좀 어려웠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쭉 주제로 끌고 가다가 밑에서는 이거랑 관련해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봐.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것과는 분리된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divorce가 우리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랑 분리됐다라는 의미인 거 예전에 배운 적 있잖아. 그러면 separated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별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벌어들이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은 이퀄하지 않아. 뭐하고? 소비로 직결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리고 금융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이것을 허락해주죠. 뭐예요? 유연성이죠. 유연성. 자, 유연성은 그럼 뭘로 대표될 수 있어? 일단은 금융시장의 역할이에요. 그죠? 아까 금융시장의 역할이 제일 최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소비를, 그쵸?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 금융시장이 뭐와 뭐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빌리는 사람도 되고, 그쵸? 빌려주는 사람의 역할도 되게끔 만듦으로써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거니까 유연함을 제공한다라는 게 중요한 면이고, 그 유용함을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벌어들이는 게 즉 소비다. 이렇게 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지. 안 벌어도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시장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별개다. 이혼했다 하지 말고 별개야. 그지?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랑 소비하는 건 별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금융시장에서는. 알겠죠? 즉 우리의 소비를 원활하게 해줘. 융통성이 있게 해줘.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야. 뭔 소린지 알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34번에. 내용이 이해돼? 하고 아까 얘기한 31번 문제 한번 가볼게. 31번은 내용적으로 그다지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뭐 금융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걸 유독 강조를 좀 킬러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좀 봅시다, 여기는. 자, 우리가 뭘 모은대? 뭐 이런 거 모아요. 그죠? Even when, 심지어는 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no practical purpose, 아무런 실용적인이란 표현이죠, 얘가. 그죠? 실질적인, 실용적인이란 뜻이니까 뭔가 펑셔널하다던가 기능성이 있다던가, 그쵸? 실용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얘가. 아니면은 efficient하다던가 효율적인이라던가 유용한이 가장 적절하긴 하겠죠. 암만 해도요. 그죠? 그런 어떤 목적 자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언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은대. 왜? post office는 doesn't accept,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래된, 요거 우표예요, 우표. 오래된 우표는 안 받아줘요. 요새는 우표를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 지나면 소용이 없는 물건이야. 전혀 실용적이지가 않죠. 그럼 오래된 우표가. 또 은행은 don't take, 역시나 받아들여주지 않아. 오래된 동전 같은 거. 우리로 지금 막 토큰 그런 거 안 받죠. 그죠? 그리고 빈티지 카가 있는데 얘네들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거리에서 도로에서 허용되지가 않아. 그렇잖아. 그지? 가다 퍼질 수도 있고 배기가스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실용적이지 않은 어떤 물건들을 모으는 거지. 그지? 아는 물건의 모음. 그리고 그 뒤에 문제가 나와요. 이것들은 side issue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래? 부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secondary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부차적인 문제이다. 매력이라고 하는 게 is that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가? 그것들이, 자, 이때 그것들이 나타내는 건 앞에 나왔던 내가 컬렉팅을 했었던 possession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possession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은 수집품들이 있어.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 내에 있는가, 요거를 골라줘야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앞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물건들 모은다라는 것만 나왔지. 데이가 나타내는 건 앞에 나온 뭐야? coins, vintage cards, stamps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의 매력이 무엇인가? 매력이 어디에 있는가? 매력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매력 지점. 이렇게 좀 바꿔볼게. 매력적인 지점이 뭔가? 연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쵸? 자, 그럼 연구의 결론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asked니까 요청을 받은 거죠. 그죠?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면은
10개의 포스터들을 갖다가 순서대로, 무슨 순서대로? 매력 순서대로 라고 얘기했어요. 매력 순서대로 10개 포스터를 갖다가 배열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대요. 그죠? 자, with the agreement that afterward they could keep one poster as a reward for their participation. 한 채로. 그죠? 자, 그럼 뭐를 약속받은 채로야? agreement는 우리가 동의란 뜻도 있고 합의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consensus. 그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어떤 consent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지? 뭐 아니면 promise도 되죠. 약속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채로가 될 건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은 그들이 could keep one poster를 한 직후에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직후에 요거 부사로 활용된 거야, 부사. 직후에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한 개의 포스터를 보유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뭐로써? 보상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합의를 부여받은 채로 매력 순서대로 포스터 10개를 배열을 해봐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해봐라. 라고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야. 괜찮죠? 5 minutes later를 했어. 그래서 5분 뒤에 걔네들이 들었다란 표현이죠. be told 하게 되면은. 그죠? 자, 뭐를 들었어요? 그 포스터인데 third highest rating 되어 있는 포스터가 있었어. 그죠? 3위로 가장 매혹적인 그러한 순위가 매겨진 포스터가 was no longer available. 뭐야?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다. 그지? 이게 이용 가능한 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유효한 뭐 valid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대. 3순위는 뺄게요. 이러고서. 그러고 나서 그들한테 판단해보세요를 다시 요청을 했다라는 거야. 모든 10을 갖다가 그 모든 10장의 포스터가 되겠죠? 그죠? 10장의 포스터들을 갖다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지? From the beginning부터 다시 한번 배열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단서를 줬죠? 뭘 줬어요? 3위는 못 가져가요. 이렇게 단서를 줬다는 거야. 세 번째 거 못 가져가요. 이렇게 단서를 준 채로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10개 배열해보세요를 요청을 받았대, 얘네들이. 자, 포스터인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던 포스터가 나와. 자, 여러분 근데 아시죠? 지금 2번이나 언급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요 대시하는 역할 다 알고 계시죠? 선행사가 요 대신 아니죠. 요 대신 지금 접속사 기능하고 있고 그치? 요 대신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불합문 연결됐으니까 관대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접속사 그리고 여기는 관대. 그래서 수일 주의할 것. 괜찮죠? 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포스터가 갑작스럽게 분류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죠? 여기가 주어고 was classified가 갑작스럽게 되었어. 어떤 결과였냐? 결과 항상 중요하죠. 3순위로 지가 매겼어, 처음에는. 근데 그거 너네 이제 못 가져가. 그랬대. 그지?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얘가 갑자기 순위가 1순위로 매겨졌다라는 거지. As the most beautiful로서. 그죠? 순위가 매겨졌다라는 거죠. 맞죠? 자, 사이콜로지에서는, 즉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뭐라고 불리운데요? reactance라고 불리운데요. 그죠? reactance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용어로 이렇다라고 불리운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deprived를 당할 때, 즉 뭐 하는 거예요? 박탈이 되어진 상태일 때. 맞죠? 뭐에 대해서? an option.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박탈을 당하게 될 때. 그죠? 뭐 deprive 한 robbed 정도 될까요? 강탈당한. 그지? 이걸로부터 강탈을 당하게 될 때, 즉 뭔가가 막아져 버릴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그것을 좀 더 매력적으로 deem하게 된다. 요건 뭐 여기다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consider이나 think 있죠? 그 뜻이에요. 그것을 좀 더 매력적인. 요런 거 문법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되죠. 목보 자리니까 형용사 와야 되는 거. 그것이 나타내는 거는 앞에 나왔던 option이니까 수일치 주의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럼 봐, 얘들아. 결국에는 화자가 뭐를 위한 밑밥으로 위에 거를 총동원을 한 거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뭔가를 박탈당했을 때, 그지? 즉, 뭔가가 부족한 상태로 공급이 되었을 때에 그걸 좀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우리 애초에 매력 포인트 골라야 됐었잖아. 매력 포인트. 맞죠? 매력 지점, 매력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부족한이란 뜻이에요. 부족한 공급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scarcity라고 하는 뭐예요? 희소성. 이런 걸로 바꿔볼 수 있겠죠? 맞아요. rarity 이런 것도 비슷해요. rarity도 희소성이거든요. rare 희귀한 드문이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rarity 희소성 요게 이제 핵심어가 되겠지. 그리고 제가 녹색으로 밑줄 친 부분 이거를 위한 밑밥이었다. 위에는 전부 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뭐 빈칸으로 나온다던가 그치? 아니면 뭐 서술형으로 낸다던가 너희가 좋아하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험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입증이었었잖아. 이 파란 녹색 부분에 대한 맞지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였죠? 네. 여기 또 안 맞아. 아무튼 대강 이렇게 뭔지 알지? 지우개 그냥. 자, 실험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입증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내용상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죠. 이 부분. 그지? 5 minutes later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조금 순서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맞죠? 그러면 뭐 이게 나오던가 이게 어디 갔지? 이게 나오던가 얘를 하나를 딱 끌어 당겨가지고 이거 삽입해 넣으세요 하면은 뭐 넣을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은 얘가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 이거에 대해서. 맞죠? 근데 바로 직전 거를 뺄 수도 있겠지만은 유력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 조금 유력할 수 있겠죠. 한 두 다리 건너가지고. 맞죠? 요런 슬로 빼가지고 내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력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 얘네들한테 attractive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의 동의어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쵸? appealing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 알고 있는 fascinating 하다든지. 둘 다 매혹적인이란 뜻이잖아. 매혹적인, 호소력 있는 이런 표현이잖아. 그죠? 이거이 단이어로 뭐 있을까요? 혐오라든지. 그치? 혐오의 뜻으로 이런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aversion. 그리고 여러분, 요거 제가 정돈을 마지막에 안 했는데 요거 수동이라는 것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능동에서 쓸 때 deprive A 보통 of 비구문으로 쓰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A로부터 B를 A로부터가 아니지 B로부터 A를 박탈하다. 그거를 수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of가 반드시 빠지면 안 되겠지. 그치?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by나 다른 걸로 대체하지도 않고요. of를 써요, 보통. 알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죠? 주제도 뭔지 알고 주제는 이제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에 관련된 글이었었지. 이제 희소성이 어떤 상황을 더 돋보이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인 거야 결국에는. 괜찮지? 네. 하고 우리 앞에 문제 보기로 했었죠 아까. 문제가 뭐가 있었냐. 저번에 10번까지만 중에서 8, 90만 좀 보자. 잠깐만. 뭐지?
정답이 뭐였어? 8. Mark tell to a stop. 좀 어렵네요. 이게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게 변형을 좀 시켰네, 보니까. 그죠? 실제 본문 내용은 이게 아니었었어요. 8번이. 그죠? 촉매제.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는데 촉매제. 기다려줘. 좀 느려. 근데 보니까 이 촉매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네. 보면 여기에 맞죠? 그러면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자,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앞에서 우리말 영작이 그녀의 놀라운 재능은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녀의 놀라운 재능은. 그래서 놀라운 재능이 제일 앞에 배치가 된다라는 게 일단은 너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맞죠? 요 정도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지? remarkable이 무슨 뜻이니까? 놀라운, 그지?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재능이 주체가 되는 거고, 촉매제였다이기 때문에 시제 같은 건 좀 주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였다도 이제 2학년쯤 되면 아시잖아요. 보통 비동사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제시어만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이 글에서 시사하는 것, 이건 문제 비교적 좀 쉽게 낸 거지. 그지? 이 촉매제라는 단어 좀 알으라고 낸 거예요. 그죠? 촉매제라는 단어 알아둘 것. catalyst라는 단어를 알아둘 것. 그럼 촉매제였다와 더불어서 시사점 두 번째 뭘 이용하라는 거야? 촉매제였다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녀가 열정을 가지고 스포츠를 받아들이게 만든 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완성하세요 이 얘기인 거야. 당연히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를 선행사로 삼으란 이야기겠고. 맞죠?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게 that이나 which로 연결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녀가 때문에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촉매제 가를 갖다 대입시켜보면 좋아. 촉매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녀를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선행사가 촉매제인 거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녀가가 주체가 아니라 촉매제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 drove 같은 경우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부추겼다, 이끌고 갔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종속절 시제도 과거로 일치하는 것까지 잡고 가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그래서 원형이 drive인데 drive가 가지고 있는 형식 자체가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든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녀 목적격으로 쓰고 받아들이다가 여기 아마 제시어로 있었을 거야. accept로 쓰셔도 되지만 impress라고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받아들이게? 스포츠를, 을를 받아들이게. 열정을 가지고 같은 경우에 뭐뭇을 가지고가 흔히 with로 쓰인다는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열정이 뒤에 목적어로 와주면 완성되는 문제였었다. 그지? 그래서 촉매제라는 단어 외우고 일반적으로 뭔가 서술형 문제 낼 때에는 영작하라는 거 특히나 낼 때에는 관계대명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자라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거였었지. 해서 하고 나면은 16단어인지 몇 단어인지 꼭 반드시 세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9번 문제도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9번 문제가 정답이 요거였죠? 요거는 그대로 출제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던 문장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지? 들어가서 9번이 제시하는 내용이 뭔지만 좀 같이 볼게요. 9번 제시 내용.
아버지와 함께 올림픽 경기를 관람한 것은 그녀가 바로 그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걸 상상하게끔 영감을 주었다라는 내용인데, 자, 아버지하고 봤다라는 내용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얘들아 이거 동명사 주어야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대로 출제한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관람하는 것에서 이미 2학년들이기 때문에 viewing이구나 라는 거 눈치를 딱 채고 들어가야 돼. 또 얘가 준동사니까 viewing 뒤에 목적어가 뭔가가 나오겠구나. 올림픽 경기를 이 목적어로 등장을 하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viewing의 목적어 자리 위치. 맞죠? 아버지와 함께가 전치사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주면 되겠다. 이렇게 연결지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주어고 그 다음이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영감을 주었다로 연결이 돼야 돼. 맞죠? 영감 주다란 단어도 아마 2학년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시제. 맞죠? 주었다니까 과거로 연결이 되고 inspire이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오형식 구조 띄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보 자리에 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영감을 주었느냐? 그녀가 바로 그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걸 상상토록 영감을 준 거니까 그녀가 목적어, 목적격으로 나오고 목보 자리에 상상하는 내용이 투부정사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럼 상상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경쟁하는 것을 이 오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oneself를 활용 안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지. 그지? 해서 그녀 스스로가 경쟁하는 것으로 받아줘야 돼. 왜? 자, imagine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어 하나 가지게 되는 삼형식 구조로 여기서 활용이 되게 됐는데 ing를 목적어로 취해요, 얘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지금 compete로 나왔잖아. 이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해서 알아두자. imagine은 뭐 한다라는 거?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로 연결된다는 거. 그럼 얘는 뭔데요? 얘는 동명사에 뭘로 활용됐다? 의미상의 주어로 활용이 됐다. 근데 주의해줘야지. 주체가 뭐야 지금? imagine하는 주체가 그녀야. 그녀가 imagine하는 행동이 competing인 건데 competing의 주체 역시도 그녀니까 주어하고 지금 목적어 자리가 주체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아까 수업 시간에 등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목적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하고 제기대명사로 받아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서 뭐야? herself를 의미상 주어로 두고 competing in that very arena를 연결시켜주면 되겠다. 여기는 that very arena만 줬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그 경기장에서라는 말이 장소로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in으로 받아줘야 된다. 뒷부분에 라는 거 알아둘 것. 그리고 compete in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외우자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정답이다. 괜찮지? 그리고 10번이 이제 어법이었었던 거잖아. 정답이 몇 번이에요? 10번은? 4번이요. 4번이 왜 틀렸는지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왜 틀렸는지 알겠다. 이거 오늘도 나온 거잖아요. 뭐예요? 뭘로 바꿔? 그쵸. 왜 위치로 바꿔야 돼?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그쵸. 컴마에 있다. 이러면 뭐지? 계속적인 용법이다. 요건 틀리지 말자 이제. 알겠죠? 안 틀렸겠지 뭐. 자, 요까지 하고 여러분 과제 내가 문자로 쏴줄게. 문자로 쏴주고 요거 링크도 오늘 입력해서 문자로 쏴드릴게요. 텍스트로.